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장현입니다. 요번 주차 2주차 1강의 어플리케이션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완전한 기능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작성이고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관리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관리하기 보면은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닫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메뉴가 있었죠. 메뉴 위에 보면은 파일이 있고 그 다음 메뉴 중에 파일 안에 클로즈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가 닫히거든요. 오른쪽 프로젝트 목록에서 지금까지 작업한 프로젝트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서 다시 프로젝트 열림. 여기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열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왼쪽 탑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요걸 누르면은 기존에 했던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굳이 이걸 열 필요 없이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오픈이 파일의 오픈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 여는 거고요. 그리고 클로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리센트 프로젝트를 우리가 매니지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서치해서 찾을 수 있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화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열려 있는 프로젝트 두 개를 지금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즈, 플러그인즈, 런 해가지고 우리 한 번 본 적 있었죠. 요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열었던 프로젝트들은 계속 이렇게 리스트로 돼 있어서 보여주고요. 이거를 닫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Remove from Recent Project에서 눌러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놔두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는 뉴 프로젝트나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열 때는 항상 this 윈도우냐 뉴 윈도우냐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this 윈도우냐 뉴 윈도우를 물어보는 이유는 기존에 열려있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지금은 열려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게 열려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보여질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여기에 지금 열려있는 이 창에다 열 거냐, 이 윈도우에다 열 거냐, 아니면 새롭게 또 하나를 더 열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this 윈도우냐 new 윈도우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로딩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로딩이 됐고 여기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요거 말고 지금 열려 있는 건 2024 언더바 01이에요. 2024 언더바 01이죠. 자, 2024 언더바 01입니다. 자, 이거 말고 요거 두 번째 걸 열기 위해서 OK를 눌렀을 때 이렇게 this window 그리고 new window라고 뜰 겁니다. 그때 우리는 new window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새롭게 로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이 두 개죠.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앞전에 열었던 창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연 창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와 다른, 이전에 만들었던 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할 때는 이걸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프로젝트를 클로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롭게 멤버를 열어본 걸, 프로젝트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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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픈 on exciting existing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저장된 폴더를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여기 오픈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죠. 이거는 뭐 그냥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프로젝트 클로즈를 한 다음에 여기 오픈해서 지정된 폴더를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정된 폴더는 우리 어디냐면은 우리 유저 이름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찾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홈 디렉토리 누르면은 기존에 이 부분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 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 프로젝트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관리하기에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다가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나 압축해서 내보내거나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초기 화면의 오픈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성된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해서 그걸 오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열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가져왔을 때 이 트러스트 그레이드 프로젝트 창이 뜰 거예요. 트러스트 프로젝트 클릭하면 이 트러스트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일단 OK를 클릭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옛날에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버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레이들이 버전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라이브러리 버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은 SDK의 내용과 이전에 있는 SDK가 버전이 달라가지고 이전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여주고 있는 오류 메시지, 이 오류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프로젝트 업데이트 리코멘디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클립스용 프로젝트 가져오기. 근데 이클립스용은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여러분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성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가져오라.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버전,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되게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든 버전이라든가 프로젝트들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든 소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우리 트러스트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표준 틀,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사용법과 자동 완성 기법, 화면 구성을 위한 XML 파일의 문법, 자바 코드 코딩 방법, 그리고 R.Java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자바 코드 코딩 방법은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에 포함된 위젯의 접근 방법이라든가 위젯이라는 건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버튼에 연결을 했었잖아요. 이벤트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젯의 이벤트 발생 시 작동하는 코드 작성법, 알고리즘을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넣었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토스트를 넣어가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를 띄웠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 선택 후 초기 화면에 뉴 프로젝트 클릭한 다음에 저희가 empty activity 지금 바뀌었죠. empty activity로 하게 되면은 다른 게 뜨니까 여러분들은 empty view activity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패키지 네임을 넣어 주시고 저장 위치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랭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mpty activity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디폴트 코틀린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mpty view activity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니멈 SDK는 이제 선택해 주시면 이제 디폴트로 놔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 디자인 및 편집 이 부분은 우리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에서 여기 디자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스플라이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코드로 볼 것인가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니어 레이아웃이 기본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해왔으니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기본입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소가루로 해가지고 만들고 이게 열고예요. 열고 이 태그가 열고고 이 태그가 닫기예요. 태그 앞에 이렇게 슬러시가 있으면은 닫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버튼을 추가한다. 그래서 버튼도 이렇게 작성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슬러시라고 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버튼 안에다가 옵션을 넣어주잖아요. 요 첫 번째 열기 태그 안에다가 옵션을 넣어주는데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8 그리고 마진 버텀 그리고 마진 엔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배울 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우선 레이아웃 8 더블 클릭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죠, 높이. 그리고 자동 팝업창 해가지고 랩 컨텐트라고 나왔는데 랩 컨텐트는 랩은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용이 안에 이 버튼 사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크기만큼만 버튼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가 많으면 버튼이 커지고 글자가 적으면 버튼이 작아지겠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8니까 뭐가 되겠어요? 높이겠죠. 높이를 안 그러면 우리가 지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그렇게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높이는 우리 글자 사이즈만큼만 감싸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동 팝업 창이 뜨지 않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을 하라 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나머지 코드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가 매치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라는 거는 얘를 감싸고 있는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 감싸고 있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전체를 다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로 만들라 라는 얘기고요. 높이는 랩 컨텐트로 해가지고 컨텐트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만 감싸라. 그래서 높이는 내용 사이즈만큼만 감싸라는 얘기고요. 아이디는 버튼 1입니다. 이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버튼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요 스트링이라는 XML 안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글자의 이름이 strbtn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변수 XML 안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글자를 넣어서 그걸 갖다 쓰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value의 strings XML 안에 여기 리소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고 닫고로 태그를 만들고요. 그리고 스트링 네임은 앱 네임이라고 쓰고 베이스 앱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앱의 RES, 리소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소스의 약자의 value주에 그리고 strings XML을 열면은 이렇게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strbtn1 문자를 추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리소스즈 열고 닫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우리 태그에서 열고 이거는 닫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고 닫고 돼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strbtn1은 버튼입니다. 앱 네임은 베이스 앱이라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앱 네임은 이 앱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버튼입니다는 그 스트링즈에 있는 스트링즈 XML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바 메인 액티비티.자바랑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이 같이 한 쌍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에서 오른쪽 위에 디자인 탭 클릭해서 추가된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런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면 이 버튼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패키지 이름,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엽니다. 여기 패키지 com.cookandroid.base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코드 구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앞절에 있는 두 개는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new 프로젝트를 만들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empty activity가 아니고 empty views activity를 선택하고 next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2024 언더바 02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패키지 네임이 com.example.test 2024 언더바 02로 되는데 example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정도로 만들게요. com.test 2024 언더바 02 패키지 네임 이렇게 만들고요. 패키지 네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에서 보는 도메인 네임의 거꾸로 작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도메인 네임은 테스트 2024 언더바 02.com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해서 com.test 2024 언더바 02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랭귀지는 자바를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미니멈 SDK는 그냥 디폴트 되어 있는 24. 여기서 보면은 빌드 컨피규레이션 랭귀지가 코틀린 DSL로 되어 있는데 우리 코틀린 말고 그루비 DSL을 선택해서 일반적인 그레이드, 그루비 그레이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그레이드 빌딩이 완료가 완전히 돼야지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그레이드 프로젝트 싱크 인 프로세스 싱크가 완전히 끝났다.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라고 떠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안드로이드로 바뀌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주시고, 만약에 이것도 끝나고 여기도 다 끝났는데 이게 프로젝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눌러가지고 안드로이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생성되는 동안 수업을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 앞에 작은 플러스 아이콘 클릭하면 행 확장. 이 임포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플러스를 해서 이거를 펼쳐주면 됩니다. 컨트롤 알터 O 불필요한 임포트된 문장을 제거한다.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운다는 얘기죠. 이거 알파벳 O예요. 컨트롤 알터 O. 자, 버튼 변수 추가. 골뱅이 오버라이드 바로 위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오버라이드는 기존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된 게 onCreate잖아요. 자, 이게 함수예요. 그죠? 메소드죠. protected void 메소드고 onCreate는 여기 확장 상속받는 이 부모 parent 클래스 compact activity에서 상속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onCreate예요. 그리고 기본 골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요 밑에다가 알고리즘을 넣어서 각각의 액티비티마다 내가 아까 우리가 만들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도 있을 테고 뭐 멤버 액티비티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액티비티마다 만들어져 있는 onCreate를 다 이거 새롭게 만드는 액티비티도 다 nCompact 액티비티를 상속받겠죠. 요거를 상속받습니다.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자,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져가서 똑같은 걸 계속 만들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onCreate에다가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름은 같지만 각각의 클래스마다 다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걸 우리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버튼 1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바로 위에다가 클래스 바로 밑에 요
메소드 바로 위에다 넣어주는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멤버 변수가 된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버튼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우리 사용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가 임포트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안드로이드 위젯 버튼이라는 게 임포트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Alt, Enter를 눌러주시면 돼요. 거기에 버튼에 관련된 클래스 자동 임포트 할 수 있게 버튼을 가가지고, 만약 안 돼 있어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커서를 놓고 Alt, Enter를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에서 뷰 바이 아이디, 그러니까 파이브 뷰, 우리 뷰를 찾는다. 뭘 통해 가지고 바이 아이디 값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어디서 찾느냐면 set content 뷰 안에 메소드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어줘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준 거를 얘가 변수화시켜서 이 버튼 1이라는 버튼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XML에 만든 버튼이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버튼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알려줘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넣어주셔야 됐어요. 이벤트 메소드 정의. 자, 버튼 1.set on CL까지만 입력하면은 뭐죠? set on click listener가 선택이 되고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안에 파라미터 인자는 new 뷰를 받는다. 뷰를 받으니까 그럼 딱 뷰를 찍으면 뷰.onClickListener가 뜰 거예요.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set onClickListener 안에 override 된 또다시 override 된 요 안에 override 된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뜹니다. 그럼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버튼 클릭이 작동하기를 원하는 이벤트를 뭘로 만들어요? onClick 메소드 안에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토스트를 넣어줬어요. 자, 토스트에 보면은 토스트 make 텍스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토스트 make 텍스트. 그래서 get application context 컨텍스트. 자, 이 get application context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이 메인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내용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toast.length 길이겠죠. 여기는 지금 length underbar short 이게 변수화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짧게 우리가 띄우겠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요거를 가지고 .show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요게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런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버튼을 눌렀습니다는 이걸 토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뜨는데 이걸 토스트라고 그래요. 토스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서 우리 com.test 2024 언더바 01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떴고요. 메인 액티비티랑 RS 리소스의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은 한 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 쌍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존에 지금은 옛날에 플러스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바뀝니다. 그래서 펼쳐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임포트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클래스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인데 우리가 선언을 해줬죠. 그런데 이거는 웹 컴팩트 액티비티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아까는 없었던 요 부분이 생성이 됐죠. 요건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을 더 추가해서 자동으로 넣어준 건데요. 여러분들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지우세요. 자, 그리고 이 액티비티랑 XML이 연결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set 우리가 세팅을 하죠. set content view 해서 r.layout.activity underbar main이에요. R은 이 리소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리소스. 그래서 r.layout.activity underbar main.xml과 연결이 됐다. 뭐가? 이 컨트롤러가, 그렇죠? 이 컨트롤러가 아니고 이 클래스가 연결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ML에서 우리 아까 요거 나와 있죠? 요걸 지울게요. 선택하고 우리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자인이 있고 스플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스가 있어요. 소스의 코드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기존에 우리 디폴트가 뭐라고 했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했죠? 요거를 지우고 우리 거기 나와 있던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은 이렇게 열고 닫고 태그로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 위젯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버튼을 넣어줄게요. 자, 버튼 하면은 이렇게 뜨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는 우리 가로를 매치 페어런트로 해가지고 전체 다 보겠다는 얘기고요. 높이는 랩 컨텐트로 해가지고 내용물만큼만 보겠다. 그럼 내용물이 뭐냐? 안드로이드 텍스트라고 해서 우리 텍스트 내용 버튼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ID 값이 있어야겠죠? 보통 저는 ID 값을 여기다가 맨 위에다 넣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ID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ID 값은 btn1으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슬러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디자인 쪽에 가보면은 여기 붙어있나요? 그죠?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항상 수반돼서 같이 가는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버티칼과 호리존털이 있는데 호리존털은 가로로 정렬하겠다는 얘기고 버티칼은 세로로 정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로로 정렬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다 라고 하면 세로로 정렬하면 어떻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개가 지금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정렬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호리존탈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볼까요? 지금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원래는 요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걸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가로가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색이 갔어요. 여기는 ID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2로 바꿔주고요. 자, 얘 둘이 ID 값이 같아 라고 얘기해주는 ID는 유니크해야 되니까 유일해야겠죠.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가 아니고 여기를 저희가 랩으로 똑같이 만들게요. 자, 랩으로 바꾸면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물, 버튼입니다. 사이즈만큼만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니까 그 안에 또 이렇게 여기 옆에 있던 버튼이 튀어나와서 붙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랩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버튼입니다. 사이즈만큼만 가로, 세로가 다 버튼의 모양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 호리존털이 했기 때문에 가로로 정렬한다 했잖아요. 다시 또 이거를, 버티칼로 바꾸면은 이렇게 세로로 정렬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얘가 왼쪽에 붙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좀 잘 안 보잖아요. 왜? 가운데 딱 와야지 좀 안정적이니까.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야, 내 안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로 정렬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고요. 그래비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비티를 누르면은 여기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가 있고 그래비티가 있어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는 왠지 이 레이아웃을 정렬할 것 같고요. 그래비티는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을 정렬할 것 같잖아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은 센터를 했더니 가로도 가운데로 갔고 세로도 가운데로 갔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다 올릴게 라고 하면은 센터 버티칼이라고 뜹니다. 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버티칼로만 가운데로 갔죠. 자, 그리고 센터 호리존탈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가로로만 우리가 가운데로 갔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요거 아니니까 이걸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랩이 아니고 이거는 사이즈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dp dp 개념으로 주는데 기본적으로 200d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도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매치 페어런트로 해가지고 전체 사이즈 버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전에 했던 내용을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고 했죠?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자바로 가볼까요? 자바로 가서 여기 클래스 밑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버튼을 가져와야 되니까 버튼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전에 없던 이 버튼이라는 게 임포트가 됐어요. 그리고 btn1 이라는 변수명으로 해주시고요. find 라고 치면 view by id가 뜰 거야. 이렇게 해주시고 r. 우리가 리소스에서 id 값으로 찾을게. 그 id 값이 btn1이었어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바는 문장이 끝나면 뒤에다 세미콜론 찍어주셔야 돼요. 그럼 btn1을 우리가 선언을 해줬네요. 자, 여기다가 onCreate 생성할 때 우리 btn에다가 기능을 줘. 얘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tn1.set on 하면 이 리스너가 뜬다고 했죠. 이 리스너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new view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위에 메뉴에 떴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 보면은 여기서도 이 오버라이드 된 onClick 뷰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요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넣으면은 버튼은 클릭했을 때 발사하는 이벤트가 이거야 라고 얘가 이 프로그램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toast.make text 그리고 get application context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글자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00. 자, .show.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우리 세미콜론 넣고요. 빨간색이 갔죠? 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가서 클릭하면 여기 빨간 게 뜰 거예요. 누르면은 change to toast length나 short로 지금 이렇게 바뀌네. 예전에는 넣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toast.length underbar short 이렇게. 그럼 이제 토스트 버튼인다를 띄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요 짧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구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구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Alt Shift F10 Alt Shift F10을 누르면은 지금 뭐 어떤 거를 구동할지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앱을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동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요 AVD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선택해 가지고 구동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디바이스 매니저 말고 러닝 디바이스라는 걸 누르면은 현재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띄우는 방법은 이걸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다시 하면은 가서 붙게 됩니다. 현재 이거는 뭐죠? 우리가 만든 안드로이드 테스트 디바이스 1이에요. 여기 떠 있죠. 우리가 만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재생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지 버튼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요? 자, R 클래스는 레이아웃 파일, 뭐, activity underbar main.xml, settings, xml, 에 들어있는 문자열 버튼 등의 ID, 이미지 파일의 ID 등은 모두 R 클래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고요. R 클래스는 요 위치에 있어요. 자, 근데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컴파일된 파일에서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 파일에 등록된 위젯은 다음과 같이 계층으로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해서 보면은 R의 ID, string, drawable, 뭐 id는 id 버튼 1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btn1과 같은 거죠. 그리고 스트링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드로러블에도 아이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strings.xml 파일에 추가했던 문자열도 r.string.str btn1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림 파일도 사용할 때 그림의 r.drawable.그림 파일 id 값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림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activity underbar main.xml의 10에 나온 열 번째 행에 나온 id 값. 여기 12번째가 아니죠. 우리는 좀 빠르게 나왔었죠. 맨 위에다가 넣어줬었죠. 제가.
자, 여기서 13번째네요. 자, 현재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앱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뜨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앱을 삭제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방금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돌아가다가 멈췄어요. 그럴 때는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타이포 인 워드 버튼입니다. 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로그캣을 열고 여기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 뜬 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에러가 어디서 떴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메인 여기 액티비티에 자바 16 16번째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뜬다고 지금 나와 있죠? btn1이라고 되어 있는데 btn1 자, 여기에 에러는 간단해요. 우리 에러 볼 때는 로그캣 가서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클래스 안에다가 지금 넣어줬어요. 근데 초기 값도 여기다 넣어줬죠. 초기 값 여기다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멤버 변수가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 온크레이트 함수 안에 있는 거다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 선언 변수 선언은 여기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요 크레이트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온크레이트가 생성될 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선언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거 없이 여기다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건 없애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선언해주는 게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초기화는 여기서 온크레이트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다려 볼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큰 윤곽과 작성법 해가지고 위젯 변수 선언해주고 액티비티 main.xml 파일 위젯 아이디 대입해주고요. 여기 지금 가졌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요게 멤버 변수로 해가지고 클래스 맨 위에다가 넣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ind by id를 통해서 연결을 해줬고 그리고 요거 이벤트 발생 동작하는 클래스를 위젯에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액티비티 언더바 매니저 XML 파일에 체크박스 추가하고 체크박스 클릭할 때마다 작동하기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당연히 체크박스를 추가해야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 지금 석세스풀 됐는데
자, 지우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 에뮬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항상 에뮬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만들어졌고요. 클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다 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만들 거는 우리 체크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액티비티 메인 XML 여기다가 우리 이거를 죽일까요? 죽이고, 기본적으로 여기다 체크박스를 가져오는데, 버튼에 가면은 체크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들어가죠? 우리 여기 보면은 체크박스가 여기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ID 값은 체크박스라고 돼 있죠? 우리 1이라고 할게요. 체크박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 내용은 우리 많이 여러분이 받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근데 우리 요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넣어볼까요? 우리 앞절에서 values에 가서 strings XML에 우리 추가를 해서 넣어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걸 넣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번 앞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strings name str btn1이라고 돼서 이걸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똑같이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고요. 앱 이름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앱 네임은 뭘로 하냐면 체크 btn1이라고 한 다음에 이 내용은 뭘로 바꾼다? 동의합니다. 이 앱은 테스트 앱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 체크 btn1이라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글자는 동의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XML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글자를 넣지 않고 우리 여기다 어떻게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우리가 스트링을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골뱅이 자, 앞전에 가져왔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골뱅이 스트링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골뱅이 아이디였고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골뱅이 스트링 하면은 여기 체크박스라고 뜹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제대로 들어간지 보기 위해서 우리 디자인에 가서 보면은 여기 동의한 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우리 버티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계속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우리가 변수를 가져온 거를 써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뒤쪽에 우리 체크박스 넣기로 했던 부분을 가서 보면은 체크박스도 선언해줘야겠죠. 그리고 ID 값을 가져와야겠죠. 똑같이 가져올게요. 자, 여기도 체크박스 1이라고 변수명을 선언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1은 find view by id r.id. 체크박스 1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뭘 가져왔어요? 버튼도 가져오고 체크박스도 가져왔어요. 그럼 체크가 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실행해 줘야겠죠? 요 밑에다가 만들게요. 자, 여기 우리 주석을 달아볼까요? 버튼 클릭 함수라고 만들고요. 요 밑에다가는 우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박스 가져온 거를 .set on 클릭 리스너에다가 new view.onClick listener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체크박스 클릭할 때마다 작동할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토스터를 똑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돌려볼까요? 자, 여기 제가 체크박스를 클릭했습니다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체크박스가 클릭이 되어 있는 건지, 체크가 되어 있는 건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아직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돌아가는 동안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걸 다 연결해서 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구성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메인 액티비티, set 컨텐트 뷰, r.layout. activity 언더바 메인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activity 언더바 main.xml은 string.strbtn이라고 됐죠. 버튼에 스트링 가져오고, 우리는 체크박스를 가져왔어요. 스트링 안에는 이렇게 요거랑 얘는 얘한테 종속되는 거고 얘는 얘한테 지금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name, str 버튼이 이렇게 연결된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얘는 또 얘가 이렇게 가지고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폴더는 하이의 패키지명에 하이 폴더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원하시는 탐색기처럼 여러분의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할 때 입력한 패키지 이름과 동일합니다. 패키지 이름 아래에 메인 액티비티.자바로 메인 자바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주로 액티비티 할 일을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리고 자바 폴더 안에는 내부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레이티드는 자바의 그레이티드 폴더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2부터 제공되는 폴더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제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체크박스를 누르면은 체크박스를 클릭했습니다. 또 빼면은 체크박스를 클릭했습니다. 뜨죠? 요거를 좀 바꿔볼까요? 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체크박스를 체크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스터를 지울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자, 체크가 됐는지 아닌지 클릭할 때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 체크박스의 기본값을 우리 체크를 true로 놔둘게요. 체크를 한 걸로 할게요. set 실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set checked라고 있어요. 여기를 true.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크하게 두자라고 나눈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체크박스를 가져와서 체크를 변수화 시키고 변수된 거를 다시 초기값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크한 걸로 두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박스에 값을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if 체크박스 자, 이제 체크드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자, if문을 통해 가지고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동의하였습니다가 맞겠네요. 자, 이렇게 자, 체크박스에 이제 체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V. 그러니까 V로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는 V라는 우리 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V는 체크박스다 라는 걸 알려주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installed successfully finished가 되어 있고요. 시간도 나와 있어요. 얼마 만에 됐는지. 다시 돌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깔끔하게 자꾸 안 뜨면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우리 개발자 모드로 해가지고 돌려서 구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에러가 있었나 봐요. 그럼 에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로그캣 가가지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에러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 메인 액티비티 이 부분에 있다고 나와 있죠. 이걸 클릭해 보면은 자 여기에 뜨는데 지금 우리가 에러 떴던 부분은 요거였어요. 체크박스. 근데 체크박스는 잘 돌아갔었죠. 여기 추가된 거에서 에러가 보통은 나겠죠.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을 추가했고 요 부분을 추가했는데 혹시나 해서 요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볼게요. 그리고 로우킷을 띄우세요. 그러면은 로그캣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로그캣은 삭제가 되거든요. 전체 뜬 걸 삭제되니까 삭제하고 돌리면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캣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고양이 모양 있잖아요. 로그캣.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블럼즈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되어 있고 여기에 느낌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여기서 로우캣을 띄웠는데 로우캣을 띄울까요? 자,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핸드폰 연결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핸드폰에 연결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을 했었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죽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돌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확인은 똑같이 로그킷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지우고 자, 여기에 연결돼 있죠? 이걸 이렇게 확인하면 이 핸드폰의 로그캣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로그캣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런칭 온 디바이스라 해서 디바이스에 지금 런칭을 하고 있으니까 떴어요. 잘 뜨고 있네요. 핸드폰은 잘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뮬레이터 문제일 수가 있겠어요. 초기에 동의합니다도 체크가 돼 있고, 클릭할 때마다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뭐 했었죠? 그렇죠. 이거를 주석 처리했었잖아요. 주석 처리 안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만약에 에뮬레이터를 돌렸는데 에뮬레이터에서 계속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에뮬레이터를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컴파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핸드폰에 연결해서 컴파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뜨죠? 만약 여기서 에러가 나면 아까 그 소스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동의합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에뮬레이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에뮬레이터 해보시고 안 되면 에러가 없는데도 자꾸 아까 문제가 생기면은 진행하시다가 핸드폰에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체크드라고 트루로 놨잖아요. 이걸 이렇게 안 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주석 처리하고 어디서 놓느냐? 우리 이런 기능은 XML에서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옵션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뭐라고 넣어주느냐? 안드로이드. 자, 체크드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트루. 자, 이렇게 놔주시면 체크가 되죠? 여기 확인은 가능하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디폴트 값을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진행을 한 거를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